손흥민의 전성기 미친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침묵하더니 바로 두 번째 경기인 사우스햄튼전에서 포트트릭을 장식했습니다. 와, 이건 진짜 진정할 수가 없습니다. 2016년 토트넘 입단으로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한 이후 정규 리그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니, 손흥민의 축구 인생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국인 손흥민이 영국에서, 아니 그것도 영국의 최고 인기 스타이자 세계적인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손흥민에게, 이건 무리뉴 감독과 손흥민의 완벽한 조화였으며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경기 스타일이었습니다. 이런 기록은 상식적으로 윙어인 손흥민이 어시스트 4개, 스트라이커인 해리 케인에게 4골이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손흥민 4골, 해리 케인이 4어시스트가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장면은 위치가 서로 반대였다면 해리 케인은 그렇게 넣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손흥민의 폭발적인 스피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손흥민은 첫 골에서 이미 급이 다른 클래스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리 케인이 왼쪽에서 길게 패스를 했는데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 스퍼트를 하는 순간 이미 사우스햄튼 수비를 앞서버리고 이내 완벽한 오른발 강슛으로 골네트를 갈랐습니다. 이 골은 전반전을 마치기 전 동점골이었습니다. 거기다 은돈벨레가 케인에게 찔러준 미친 패스는 영국 팬들도 완전 취해버렸을 정도입니다. 이 얘긴 나중에 하겠습니다. 무리뉴 감독도 그렇게까지 기쁘지 않았죠. 왜냐하면 수비의 대명사 무리뉴 감독이 먼저 실점을 해버렸으니까요. 전반전 자체도 사우스햄튼이 경기력이 좋았기 때문에 손흥민이 동점골을 넣었어도 솔직히 좀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를 비기기만 해도 무리뉴는 아마 경질 위기까지 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버턴전에서도 무기력한 패배, 불가리아까지 가서 유럽 랭킹 200위인 팀에게 졸전으로 겨우 승리, 리그에서 몸값도 4번째로 높은 팀이 리그에서 2번째로 높은 연봉을 받는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과 해리 케인이라는 최고 공격수를 보유하고도 이런 경기력을 내고 있다면 레비 회장 두고 보기 힘들죠. 그래서 한 영국 매체는 크리스마스 이전에 무리뉴 감독이 경질될 수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팬들도 불안했고요. 하지만 그 우려를 완벽하게 불식시켰습니다. 그 선봉장 역시 손흥민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2분 만에 또 케인의 어시스트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침투한 후 페널티 지역에서 이번엔 왼발 슈팅으로 역전골을 성공시켰습니다. 후반 2분 만에 역전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됐죠. 토트넘은 완전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사우스햄튼이 토트넘에게 도발하듯 달려들면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19분 미드필더 진영에서 있던 케인이 역시 당연히 소니가 있겠지라는 듯 환상적인 패스를 한 뒤 손흥민이 침착하고 안정적인 컨트롤로 해트트릭을 달성했습니다. 솔직히 살짝 숨이 멎었습니다. 설마 정말 일어날까 했죠. 이 정도면 해리 케인에게 정말 고마워해야 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분명 무리뉴 전술 속에 일어난 일일 것입니다. 손흥민은 이틀 쉬고 이 경기에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가리아 원정이어서 정말 쉼이 부족했습니다. 소위 살인적인 스케줄이라고 하죠. 그런데 손흥민은 이날을 위해 체력을 비축한 듯 전혀 지친 기색이 없었습니다. 이미 승리는 거의 확실시 될 수 있는 상황. 그렇다면 무리뉴 감독은 다음 경기를 위해 손흥민과 주전들을 좀 쉬게 해도 될 텐데, 네, 저희도 여기서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상상 못할 상황, 손흥민이 4번째 골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후반 28분 또 케인의 패스를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 골이 터지고서야 무리뉴 감독은 번쩍 일어나 뛰쳐나오는 세레머니를 펼쳤습니다. 사우스햄튼은 토트넘을 넘어서 보려고 하다 오히려 무리뉴에게 완전 농락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끝나지 않고 해리 케인도 골을 넣으며 공격 포인트 5개를 홀로 독식했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5대2. 먼저 실점을 한 후 마지막에 페널티킥을 허용한 아쉬움은 있지만 토트넘 사기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골이었습니다. 토트넘은 경기 초반 2번의 옵사이드로 2골을 잃게 되었는데 오히려 이 결과가 토트넘에게 엄청난 도움이 된 것입니다. 아슬아슬하게 옵사이드가 되는, 반대로 조금만 더 타이밍을 맞추면 사우스햄튼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전반 마지막 케인이 멀리 찔러버린 패스에
손흥민의 시즌 첫 골에서 발견되었고 이후에도 계속 골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관중이 없는 경기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만이 아쉬울 뿐입니다. 영국 팬들이 은돈벨레를 극찬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손흥민의 골에 어시스트만큼 화려한 골 관여를 했기 때문입니다. 볼 경합에서 특유의 탄력으로 마르세유 턴을 하더니 거기다 토트넘에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키패스가 나온 것입니다. 그 순간 이미 탄성이 쏟아졌죠. 그런데 케인이 윙어가 된 상황에서 패스가 길었나 싶었는데 말도 안 되게 손흥민이 골을 결정해버리니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죠. 은돈벨레가 교체된 건 아마도 살인적인 스케줄 때문에 고려해서 로셀스와 교체한 것 같습니다. 이 경기 후 토트넘 한 팬은 영국 주장 케인의 맨 오브 더 매치 활약, 한국 주장 손흥민의 맨 오브 더 매치 활약, 프랑스 주장 요리스의 맨 오브 더 매치 활약, 내가 토트넘에 이런 반등을 보게 되다니 라고 남겼는데 요리스의 대활약도 이 경기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반전에 요리스가 두 골을 넣은 듯 선방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정말 토트넘이 무너질 수 있는 실점 위기였는데 주장 요리스가 막아주고 그래서 더욱 토트넘이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휴일 토트넘 팬들은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환상적이야. 손흥민의 4골에 케인의 어시스트 4개. 누가 이런 걸 예측할 수 있었겠어? 내가 토트넘을 보고 있는 게 맞나? 하프타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손흥민과 케인의 파트너십은 리그 최강이지. 케인이 플레이메이커가 돼버리다니. 더 진화하고 있어. 정말 우승하려나봐. 손흥민 현재 골든부츠 공동 1위. 이게 바로 손흥민이지. 케인은 한 골 넣을만 했고 손흥민과 케인은 엄청났어. 폼 좋은 손흥민과 케인 그리고 베일 상대하게 될 상대팀이 불쌍하네. 손흥민이 다시 자신이 가장 결정력 좋은 선수임을 증명했어. 어쩌면 우리가 찾던 플레이메이커는 케인이었는지도 몰라. 케인과 손흥민에게 쏟아지는 관심은 합당하지만 로셀스도 마스터 클래스야. 손흥민과 해리케인이 제발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들 없이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손흥민과 케인은 그냥 월드 클래스. 우리는 정말 운이 좋은 거야. 세상에 교체 선수도 퀄리티가 있다니 눈물이 나는 듯해. 케인이랑 손흥민이 우리를 캐리했어. 헤이, 손흥민한테 공 줘. 무리니의 하프타임 토크. 케인의 패스가 좀 긴 것 같았는데 소니의 속도는 믿기지가 않아. 은돈벨레 놀라운 플레이, 위대한 케인 어시스트와 멋진 소니 스트라이커. 소니가 이런 일을 해낼 줄은 정말 몰랐어. 무리뉴가 무슨 전술을 쓴 거야? 난 팩트를 알고 싶어. 사우스햄튼이 느린 거야? 손흥민이 미친 거야? 손흥민의 활약 덕분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힘이 됐는데 이 정도까지 멋진 경기를 보여줬으니 팬들도 우리들도 이 어려운 상황 우리 멋지게 이겨내 봅시다. 손흥민 파이팅!